36개 주랭랑이 만든 성공, 바로 게릴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릴라 마케팅 이게 뭘까요? 자, 저기에서 적군이 한 1000만 명씩 들어옵니다. 나한테는 칼 한 자루가 있죠. 돌격을 할까요? 바보짓이겠죠. 쇼핑몰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 영역에서 잘 팔고 있었는데 막 대기업이 들어오고 연예인이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망치는 것도 전략입니다.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주랭랑을해서 성공한 전략, 바로 과일 박스를 집어 던지고 성공! 과일의 정석입니다. 자, 과일의 정석이라는 업체는 원래 과일누리라는 업체였고요. 과일누리는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그때그때 떼서 파는 일종의 박스떼기 과일 쇼핑몰이었는데요. 이 업체가 고민을 토로합니다. 무슨 고민일까? 바로 설이랑 추석 빼고는 매출이 안 나더래요. 왜? 사람들이 설하고 추석 때 빼고는 과일 박스, 사과 박스를 검색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이마트랑 과일청가인데 뭐 굳이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했을까요? 바로 키워드 검색이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과일 박스 같은 경우는 설에 추석 때 트래픽이 오르지만 3, 4, 5월 달은 바닥을 치지만 어이없게도 과일 바구니란 키워드가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는 말 그대로 문병 갈 때라든가 아픈 친구들 선물한다든가 이런 바구니를 얘기하는데, 이런 바구니를 볼 때 그 1년 내내 언제나 그 트래픽이 유지돼 있었던 거죠. PC로 한 6,000회 정도, 모바일로 18,000회 정도가 검색되는 키워드였는데요. 그래서 이 업체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과일의 정석이라고 바꾸고 과일 바구니로 사업을 전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VIP급 과일 바구니만 드려요 이래가지고 약간의 고가 전략을 치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월 매출이 한 200~300만 원대였던 이 업체가 월 수천만 원대 매출을 항상 올리는 과일 바구니의 탑셀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경쟁자가 많아졌다, 아니 경쟁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사업을 키워드로 전환하는 것도 전략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 어딜까요? 바로 칡즙을 던져버리고 숙성 칡즙의 황태자가 된 큰형네 건강즙입니다. 자, 큰형네 건강즙은 그 전에 편에서 제가 건강식품계의 백종원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큰형네 건강즙은 사실 옛날부터 고가 전략을 쓰기로 꽤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큰형네 건강즙의 장주섭 대표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명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명함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큰형네 건강즙?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가 장주섭 대표라고 써 있거든요. 왜 마케팅 전략일까? 자, 이분은 처음부터 자신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칡즙을 검색하면 수많은 업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남거창 농협이나 다른 농협들도 나오고요. 시골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팔고 있는 업체도 나오는데 이분들의 평균 가격은 약 30팩에 28,500원이었는데요. 당시에 장주섭 대표의 그 칡즙의 가격은 94,000원이었습니다. 무려 3배가 넘죠. 싸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아, 칡즙을 팔아서는 답이 없겠구나. 이 단어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숙성 칡즙이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숙성을 하고 만들어낸 상품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만 숙성 칡즙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도 글을 쓰고 블로그도 글을 쓰고 키워드도 글을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숙성 칡즙을 검색하면 큰형네 건강즙에 대한 콘텐츠는 가득한데 칡즙을 검색하면 누가 1등인지 몰라요. 근데 큰형네 건강즙은 숙성 칡즙계를 소위 말해서 장악하고 나서 이제 칡즙계로 갑니다. 칡즙 vs 숙성 칡즙, 이런 컨텐츠를 계속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칡즙을 검색하다가 숙성 칡즙이란 것도 있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숙성 칡즙이 더 좋은 거고 여기에서 제일 잘 파는 건 큰형네고 우리 엄마한테 선물해 줄 거니까 조금 비싸도 이런 걸 사줘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키워드에서 싸우지 않고 나만의 키워드를 발굴하거나 만들어내서 쓰는 게릴라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업체 어딜까요? 바로 펜션을 집어 던지고 애견 전용 펜션을 만든 로얄트리 펜션입니다. 이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요, 1999년에 물색나무 아래 펜션이라는 펜션으로 강원도에 양양의 펜션을 개업을 했고요. 이 펜션은 안타깝게도 2번 부도가 났습니다. 2번 부도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2015년에 어떤 사업자에게 빚 대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망했을까? 검색을 해봤어요. 봤더니 강원도 펜션이란 단어가 3월달 기준에 9,000회 정도가 조회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강원도 내 펜션이 6,000개가 넘는 거예요.
자, 6,000개가 넘는데 검색어가 9,000회밖에 안 된다? 이건 망하자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만 잘 됐냐? 시설이 의리뻗쩍한 막 특급 호텔급의 시설 가진 업체나 아니면은 뭐 티켓 몬스터나 이런 데서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티켓만 파는 업체들만 간신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낀 이 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검색을 또 더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견 펜션이란 게 한 6,000회 조회가 나오고 럭셔리 애견 펜션이 1,500회 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기회에 우리는 애견 전용 펜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로얄트리 펜션이라 바꾸고 애견 펜션의 7가지 조건을 만들기도 하고요. 큰 강아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3개월 동안 반려원 관리 동물 자격증까지 따서 그런 열성까지 보여서 이 애견 펜션이 독보적인 콘텐츠를 갖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 2017년 강원도 내 예약률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남들이 패션한다. 패션해가지고 머리 타지게 싸울 때 살짝 빠져서 키워드에 주목해서 애견 펜션을 만드니까 대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전략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것에서 1등이 된다면 그 꿀은 매우 달콤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두가 1,000원짜리 스크류바를 팔 때 나만이 하겐다즈를 팔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폭을 만들고 나만의 시장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쇼핑몰 전략에서는 가장 필수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머니 컨텐츠의 조회 강사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이렇게 알림 혹은 구독 누르시면 새로운 쇼핑몰 전략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보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월이었습니다.